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촬영 보조 장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뭐 거창한 장비들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좀 이런 기본적인 장비들만 좀 잘 활용을 하셔도 여러분들 컨텐츠를 훨씬 빛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장비는 삼각대와 홀더죠. 삼각대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누구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 이런저런 촬영을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컨셉에 맞는 최적의 삼각대 하나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짐벌이란 장비는 여러분들이 이동을 하면서 많이 찍고 싶을 때는 이 흔들림을 잡아주거든요, 짐벌이. 그러니까 걸어가면서 찍을 때도 안정적으로 찍을 수 있고, 심지어 조금 뛰면서 찍어도 부드럽게 촬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활동적인 액티브한 영상을 좀 만들고 싶을 때는 짐벌 활용해 보시고요. 그다음 마이크, 영상 안에 음성이 들어간다고 하면 무조건 저는 마이크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이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집중도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좀 조용한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카메라와의 거리에 따라서 소리가 이제 좀 작아질 수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상황에 따라서 좀 시끄러운 곳에서 촬영할 일도 종종 있거든요. 그럴 때 마이크가 있으면 주변 소리는 좀 배제를 해주니까 마이크 여러분 컨텐츠에 좀 필요하시다면 좀 꼼꼼하게 비교하셔서 구매해 보시면 좋고요. 크로마키 배경은 여러분들이 뭐 카메라 앞에서 촬영을 할 건데 이 뒷배경이 영 내가 마음에 안 든다, 아무리 뭐 깔끔하고 좀 이쁜 곳을 찾으려고 해도 없다, 그러신 분은 저는 그린 스크린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나중에 편집할 때 저 초록색 부분을 없애고 거기다 내가 원하는 이미지나 동영상을 합성할 수 있거든요. 아주 쉽게 크로마키라는 기능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그린 스크린 활용해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해상도와 FPS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해상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 해상도가 낮은 것보단 높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스마트폰 카메라로도 요즘에는 정말 높은 해상도로 이제 동영상도 찍을 수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무조건 해상도를 최대로 높인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파일 크기도 커지기 때문에 동영상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풀 HD 정도, 픽셀 수는 1920에 1080 정도로 맞춰놓고 촬영하시면 되고요. 별도로 여러분이 설정을 바꾸지 않으시면 저게 기본 해상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집을 하실 때도 촬영한 게 풀 HD이기 때문에 편집할 때 해상도를 더 올린다고 해서 더 좋아진 건 아니에요. 그 해상도를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FPS라는 거는 이제 1초에 들어가는 정지 이미지 수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영상을 우리가 찍는다는 거는 그 안에 순간적으로 정지 이미지가 계속 촬영이 돼서 그게 붙어서 영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가장 보편적인 FPS는 30입니다. 30. 1초에 30장이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뭐 저거까지 알아야 되나 싶을 수 있지만 내 영상의 해상도와 프레임 수가 몇인지도 모른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눈에 가장 익숙한 프레임 수는 1초에 30장이다. 이런 정도로만 기억을 해 놓으셔도 되고, 프레임 수가 좀 높은 경우는 언제냐면 우리가 슬로우 모션으로 영상을 좀 구현하고 싶을 때, 그럼 나중에 속도를 느리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1초에 30장보다 이제 적어지기 시작하면 영상이 좀 부드럽지가 않고 뚝뚝 끊겨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슬로우 모션으로 나중에 편집할 때 속도를 느리게 하실 거면 촬영할 때부터 프레임 수를 30보다 더 많게 촬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 스마트폰에 있는 슬로우 모션 모드에서는 1초에 120장, 240장, 많으면 960장까지 촬영을 합니다. 네, 그것도 좀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해상도와 FPS 설정하실 수 있거든요.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안드로이드 폰에서 설정하는 방법하고 아이폰에서 설정하는 방법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폰에 맞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실 때 체크해야 되는 4가지를 좀 언급을 드릴게요. 일단은 저장 공간.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많이 찍으시고 편집도 많이 하시다 보면 용량이 금방 차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뭐 물리적으로 뭐 하드디스크에 백업을 해 놓는다든가, 뭐 요즘 메모리 스틱 같은 걸로 바로 스마트폰 꽂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걸로 좀 백업을 해 놓으신다든가, 뭐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바로 삭제하시는 거는 좀 위험해요. 왜냐면 나중에 또 다시 그 파일을 좀 쓸 수도 있는데 그냥 그때그때 지워버리면 이게 또 후회를 해도 늦거든요. 그래서 좀 백업을 해 놓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배터리, 동영상 오래 촬영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방전이 좀 빠르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보조 배터리도 가벼워지고 용량은 커지고 가격도 저렴해지고 했으니까 하나 좀 구매를 해 놓으시면 좀 든든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촬영하실 때 전화가 와버리면 중간에 끊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비행 모드로 놓고 촬영을 합니다.
참고하시고, 그다음 스마트폰 렌즈 부분에 얼룩이 많이 묻거든요. 그래서 촬영하시기 전에 얼룩 깨끗이 제거하고 촬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마트폰에서 영상 제작하실 때 좀 유용한 앱 3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키네마스터라는 앱인데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에요. 스마트 기기에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스마트 기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서만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컴퓨터 버전은 없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하는 편집임에도 불구하고 기능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 전문적인 영상까지도 얼마든지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저도 이것저것 많이 써봤지만 가장 강력한 영상 편집 앱이라고 좀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검색하셨을 때 2개가 나올 거예요. 앱스토어에서. 그 중에 뉴라고 되어 있는 걸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무료 버전으로도 얼마든지 쓰실 수는 있지만 만들어진 영상에 키네마스터 로고가 달려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연습하실 땐 괜찮은데 결국 나중에 좀 제대로 쓰고 싶으실 때는 유료로 구독해서 쓰시는 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그 키네마스터를 제가 1시간짜리로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고, 여러분들 좀 키네마스터 쉽게 익히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앱은 브루라는 앱인데요. 요거는 이제 PC 버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은 앱이 있긴 한데 이게 최근에 개발이 돼가지고 아직 기본 기능만 가능해요. 더 많은 기능을 쓰고 싶으신 분들은 PC 버전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앱의 핵심은요, 인공지능이 영상에 들어있는 음성을 인식해서 텍스트로 집어 넣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엄청난 기술을 또 인공지능이 대신 해주는 건데, 이게 또 심지어 번역까지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은 한국어로 했어도 자막을 영어나 뭐 다른 언어로 해주시면 얼마든지 또 글로벌 크리에이터로서 성장하실 수 있겠죠. 장난이 아니고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일입니다. 저도 뭐 영어를 유창하게 못하는데 최근에 이제 해외 인플루언서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으로 영상 제작하는 방법, 지금 이제 설명해 놓은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영어 자막을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외국 우리 친구들이 또 미스터 팍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를 제가 유창하게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해외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영상을 만든 사례라는 거예요. 저기 들어가는 영어 자막 브루로 작업한 겁니다. 아셨죠? 세 번째 앱은 샌드애니어라는 앱인데요. 요거는 이제 기기 간에 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앱으로도 쓸 수 있고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보낼 기기 쪽에서 6자리 숫자 코드를 생성해서 알려주면 받을 기기에서는 그 숫자 코드를 입력했을 때 무선으로 그리고 원본 퀄리티로 이 파일을 전송을 해준다는 게 굉장한 장점이죠. 카톡으로 웬만한 건 주고받으실 텐데 카톡은 이제 300메가 크기가 제한이 있고 영상 같은 경우는 원본으로 보낼 수가 없어서 무조건 퀄리티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샌드 애니웨어 꼭 알고 계셔서 유용하게 쓰시기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저작권 침해가 좀 되는 부분들이 요즘에 많아요. 특히 초보자분들 뭐가 뭔지 모르니까 막 음악도 막 가요 넣고 막 사진 영상도 막 함부로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막 집어넣고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잘못하면 내가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 놓고도 내 영상에 대한 어떤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픽사베이라는 사이트, 요런 이제 저작권 무료 소스 수집 사이트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픽사베이니까 여기에 가셔서 사진, 비디오 한번 필요한 것들 활용해서 해보시고 음악도 제공해주고 효과음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화면 녹화 기능이 있어요. 우리 스마트폰에. 요걸 이용해서 뭐 유튜브에 있는 또 무료 소스들, 요런 거를 화면 녹화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소리만 필요한데 이게 영상으로 가져왔네? 요거를 우리 키네마스터라는 이런 편집 툴로 가져오셔서 오디오만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웬만한 편집 프로그램에는 영상에서 그 소리만 따로 추출하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게 없으면 그거 좀 아마추어 같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좀 전문 편집 프로그램에는 그 기능이 있으니까 화면 녹화하셔서 오디오 추출하는 방법으로 아주 유용하게 편집 소스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짧은 강의 2편으로 유용한 꿀팁을 많이 알려드리려고 제가 열심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 영상을 본 여러분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박철우 강사였습니다.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